안녕하세요. KB 골든라이프 신중동 송경미 센터장입니다. KB 골든라이프 분당 정은수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올해 3월이었죠? 네. KB 골든라이프 은퇴설계 고민 이벤트. 당신의 은퇴 고민 무엇인가요? 거기에 응모하셨던 고객님들의 고민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564건의 고민 중에는 재무적인 내용이 많았지만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느끼시는 가족관계에서 오는 불편감이라든가 정서적인 어려움에 관한 질문도 꽤 많았는데요. KB 헤아림을 통해 평소 KB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주시는 전문 상담사인 직원만족부의 김진경 과장님을 모시고 오늘 고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평소 KB 헤아림 힐링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잠깐 우리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 직원만족부 김진경 과장이라고 하는데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하잖아요. 그럴 때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그럴 때 제가 옆에서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잘 돌아보고 그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30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투자 상품으로 가입하여 지금 손해가 큽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당장 사용할 자금은 아니라 주식시장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 손실만 생각하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한 스스로에게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투자 손실로 진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은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실로 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고민을 단박에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건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주식시장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특히나 지금처럼 뭔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곤 하는데 특히나 그 스트레스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런 상황에 대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건데요. 내 삶의 포커스를 투자나 손실 그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상시간을 정해서 그걸 지킨다든지 규칙적인 식사나 운동 등을 통해서 일상의 루틴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정해놓은 것을 해냈다는 소소한 성취감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를 불편하게 했던 부정적인 감정들도 차차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과장님 솔루션 잘 들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고민 들어볼까요? 네. 저는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의 역할에 충실한다고 열심히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가족과 소원해진 느낌입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던 이유가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많지 않았다면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선 서로 간의 대화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상대가 하는 말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에 맞게 맞장구를 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상대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해 어떤 기본적인 인상을 갖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어떤 이미지나 모습에 근거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거의 자동적으로 해석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감정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망치고 온 자녀가 어제 일찍 자지 말고 공부 좀 더 할 걸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러게, 어제 왜 그렇게 일찍 자나했다. 엄마가 공부 좀 더 하고 자라고 했잖아. 엄마 말 좀 듣지. 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 그래, 우리 딸이 어제 일찍 잔 게 후회되는구나. 속상하지 라면서 그 감정을 먼저 알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는 부모님이 내가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껴요. 공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솔직한 생각과 마음을 나누기가 쉬워지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 왜 그렇게 안 나갈까요? 참. 네. 세 번째 고민은 또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랑 친한 동기동창이 암으로 투병하다 작고하였습니다. 가족 부양한다고 열심히 일만 하다가 먼저 간 친구를 보니 인생 살맛이 안 납니다. 가족도 보기 싫고 모든 게 짜증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삶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사연이시네요. 네. 사실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허무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 이 고객님께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친구분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시면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지 괜히 좀 뭔가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커지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고객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가치에 집중하는 삶인데요. 가치라는 거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저마다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령 내가 맡고 있는 역할들, 즉 부모로서나 배우자로서 또는 누군가의 자녀나 친구로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고객님께서는 일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내가 책임을 다하는 걸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셨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여러 역할 중 어느 한두 개에만 내가 좀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그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말이 조금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과연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신다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나의 삶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정신건강에 대해서 상담해 주신 김진영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혹시 이런 고객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나 또 좋은 팁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실 인터넷에 심리상담센터를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센터들이 나와서 내가 이 중에서 어디를 가야 할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심리상담과 관련된 자격증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는 공인되지 않은 자격들도 좀 다소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고 검증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자막으로 안내되어 있는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을 찾아가신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심리상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인 것 같은데요. 사실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심리상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 이상한 사람만 가는 거 아니야? 혹은 이런 정도의 문제로 내가 상담센터나 병원을 찾아가도 될까? 이거 그냥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성들이 있으신데요. 사실 이 심리상담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상적인 고민들 혹은 내가 지금 이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만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을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는 항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내 옆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가족과 위로의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지인들이 있다면 훨씬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고맙다라는 인사와 손을 잡는 따뜻한 스킨십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